자, 스택 함수는 제가 앞에서 그 롱형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봤었죠. 여기에서요. 비트 데이터를 가지고 런타임과 라이트 레이트로 어, 변수를 생성을 해서 다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었는데 똑같은 기능을 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네, 스택이라고 실행을 해보면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그 데이터 프레임과 똑같은 형태의 롱형 데이터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플랫으로 박스 플랫을 그리는 코드입니다. 스택 함수는 많이 쓰이는데 또 최근에는 이 reshape2라는 패키지에 melt라는 함수가 있어서 스택 함수보다도 조금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melt라는 함수가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split 함수는 이제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주는데 어떤 데이터를 뒤에 오는 파라미터 요것도 한번 보시면 네, 보시면 스피드라는 데이터가 사실은 굉장히 길게 하나의 벡터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범주들이 이렇게 사인 되어 있는데 요 스플릿이라는 함수는 이 범주들을 따로따로 빼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익스페리먼트 1에 대한 데이터들, 2에 대한 데이터들 이렇게 각각을 다 벡터 형태로 다른 변수로 떼내서 이제 그 변수들을 하나의 리스트로 만들어 주는 거죠. 짝 데이터, 페어드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어드 데이터는 쉽게 말해서 하나의 샘플에서 두 개 이상의 데이터를 얻을 때 그 데이터들을 짝 데이터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학생으로부터 키와 몸무게를 얻었다. 그러면 키 변수와 몸무게 변수는 짝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한 300년 전에 이제 걸리버 여행기라는 소설이 나왔는데 그때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엄지둘레를 재서 그걸 가지고 손목둘레를 알아내고 그걸로 또 목둘레, 허리둘레를 알아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떤 한 사람한테서 신체의 치수가 어, 손목이 굵으면 목도 굵고 뭐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유징 아래 팻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252명의 남성의 이제 신체 치수가 나와 있는데 이걸 보면 이제 두 변수의 관계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저장이 돼 있고 스트럭처를 보면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두 개만 볼 거니까 바이베리에이시니까 두 개 그 닉하고 그다음 리스트, 위스트라고 하나요? 요 두 개의 데이터만 뽑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민을 보고 각각 민을 나눠 보면 두 배가 나오죠. 근데 이게 이렇게 이제 평균을 계산한 게 두 배다라는 게 딱히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딱히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삼포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좀 아웃라인 같은 게 하나 있긴 하지만 이 점을 빼면 손목둘레가 굵은 사람이 목둘레도 굵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는 그 사실 이 그 두 배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상관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의미가 있는 거고 상관성이 없을 때도 두 배가 나올 수 있어요. 실제로
샘플링을 한번 해가지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데이터인데 샘플이라는 데이터는 똑같은 데이터에서 똑같은 숫자만큼 뽑는 거니까 순서를 흐트러 놓는 거랑 똑같은 거죠. 결국 짝 데이터를 짝 데이터가 아닌 데이터로 만드는 거고, 이때도 역시 평균을 비율을 계산하면 2배가 나와요. 하지만 그래프를 그려보면 전혀 상관이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변수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듯한 그래프죠. 왜냐면 그 상관성을 없앴으니까 일부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배는 똑같죠. 그러니까 결국 이 2배라는 거는 짝 데이터, 그러니까 상관성이 없을 경우에는 이 앞에서 말한 이 걸리비 여행기에 나온 얘기처럼 이걸 가지고 다른 걸 계산을 하는 듯 같은 그런 상황은 그 상관성이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상관성을 어떻게 정량을 할 수 있냐? 그게 우리가 많이 쓰는 상관계수죠. 피어슨 코릴레이션이라고 하는 상관계수이고, 상관계수 값이 0일 경우에는 독립,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 이제 1에 가까우면 상관성이 높다라고 하죠. 실제로 이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면, 공식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식은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서 유니베리에이트 할 때 베리언스 값은 뭐 베리언스가 10이다 그러면 10이 베리언스가 크냐 작냐 이건 판단할 수가 없다라고 했죠. 대신에 어떤 다른 변수의 베리언스가 20이면 상대적으로 베리언스 작다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었고,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표준화한 z 값을 가지고는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었죠. 비슷합니다. 이 코베리언스는 어떤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을 하기 위한 메저이긴 한데, 코베리언스가 리밋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상대적인 값만 비교를 할 수가 있고, 코릴레이션은 대신에 이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레인지가 정해져 있어서 정량적으로 절대적으로 어떤 코릴레이션 값을 가지고 우리가 크기를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코릴레이션은 그런데 보시면 x 값들의 z 값 그리고 y 값의 표준화한 값을 곱한 거죠. 이 얘기는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x축 x 값은 이제 손목이고 y 값이 목둘레라고 하면 x의 평균은 여기고 y의 평균이 이쯤이 되겠죠. 그리고 이 꼭지점을 중심으로 이제 4개의 평면이 생기는데, 데이터가 1, 4분면과 3, 4분면에 많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플러스겠죠. 이쪽은 플러스, x값은 플러스겠죠. y값도 플러스죠. x값이랑 y값이 플러스니까 곱하면 플러스죠. 그리고 이제 3, 4분면에 있으면 이게 x값은 마이너스가, 만약에 이제 표준화한 값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0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값끼리 곱하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가 3, 4분면과 1, 4분면에 많으면 이 값들이 다 양수가 되고, 그러니까 이 코릴레이션 값들이 양수가 되고, 양수를 더하면 커지게 되겠죠. 점점. 그래서 1, 4분면과 3, 4분면의 데이터가 많으면 1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두 변수가 상관성이 높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분포했으면 우리가 이제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데 양호 상관성이죠. 이제 반대로 데이터가 이쪽으로 분포되어 있으면 음의 상관이라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죠. 똑같습니다. 이쪽은 마이너스 값이 되고 y 값은 플러스 값이라 이게 마이너스가 되고, 이쪽에 데이터 있는 것들은 마이너스 값 플러스 값 돼서 마이너스가 돼서 마이너스를 더하면 이렇게 더해주면 더 마이너스가 커지니까
음의 상관성이 커지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COR이라는 함수를 써서 코릴레이션을 구하고요. 이 코릴레이션, 피어슨 코릴레이션은 그런데 이제 그 리니어한 관계, 두 변수가 선형적인 관계에 어떤 관계가 있을 때에만 우리가 정확하게 그 정량성을 구할 수 있는 반면에 스피어만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메저 같은 경우에는 선형이 아니라 비선형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단조 증가나 단조 감소일 경우에 좀 효과가 좋은데 그 경우에도 이제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정량적인 메저를 측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비선형적인 관계죠. x랑 y가. 이럴 때 코릴레이션을 구하면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이 데이터는 그 x는 애니멀의 바디가 되고 y는 브레인의 크기가 됩니다. 이 애니멀을 보면 여기 뭐 애니멀 그냥 애니멀이 아니고 공룡도 있어요. 일단 이 데이터를 한번 플라팅을 해보면 뭐 전혀 상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뭐 이게 공룡인데 이게 바디가 굉장히 큼에 불구하고 그 뇌가 작은 건데 이 데이터를 빼고 보더라도 만약에 x의 림을 0부터 5천까지 한다. 그렇게 하더라도 선형성은 크게 보이지 않죠. 두 개의 변수의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때 코릴레이션을 구하면 당연히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0에 가깝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로그를 취해서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굉장히 선형성이 그러니까 상관성이 높게 나올 것 같은 이제 그림이 그려져요. 이 얘기는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관계가 있다는 건데 이게 이제 선형적이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낮게 나온 거고요. 이 스피어만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구하면 이렇게 이제 랭크를 씌워서 구하는 것처럼 똑같은 값이 나오죠. 랭크를 가지고 숫자를 다시 변환을 해서 랭크 값을 가지고 코릴레이션을 구하는 거라 아마 이럴 경우에 그러니까 비선형일 관계의 두 변수의 관계는 스피어만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구해서 비교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